인사해.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박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두연이 엄마야.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지? 34살입니다. 우리 두연이보다 4살이나 많네. 요즘 연상 연하 커플 엄청 많잖아. 내 여자친구 동안이라서 우리 그렇게 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 얘가 벌써부터 팔불출처럼 왜 이래? 그래서 하는 일이 뭐야? 작은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 레스토랑? 아니요, 우리나라 전통주 파는 곳이에요. 더불어 어울리는 안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술집이야?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전통주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에 몇 개 없는 유니크한 곳이에요. 명선이 가게에 신기한 술 되게 많아. 어쨌든 술 파는 데잖아. 그럼 남자 손님이 많겠네? 아무래도 30, 40, 50대 남자분이 주 고객층이긴 한데 요즘 SNS에서도 입소문이 잘 나서 전통주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전통주라고 뭐가 다른가? 다 똑같은 알코올 들어간 술이지.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술을 기호식품처럼 즐기는 분들도 많아요. 안주 맛집이라서 그거 먹으러 오시는 분도 꽤 돼요. 뭐 포장마차에서도 안주는 파는 법이니까. 나중에 한번 오세요.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글쎄다. 술도 안 먹는 내가 거기 갈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34살이면 충분히 다른 일 할 수도 있을 텐데 술을 파네? 네? 부모님은 당신 딸이 그런 데서 일하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하시니? 네, 부모님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지 딱히 별 말은 안 하세요. 돈 번다고 하면 뭐라도 시킬 부모님이신가? 나 같으면 뜯어 말렸을 텐데. 부모님도 그냥 술집이 아니라 컨셉이나 분위기 이런 거 다 이해하고 계셔서 그냥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술 팔면 다 똑같은 술집이지 뭐.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학교는 나왔어? 부끄럽지만 공부는 잘 못해서 대학교는 안 다녔어요. 대신 그 시간에 이것저것 다양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회 경험 쌓았어요. 대학도 안 나온 거야? 세상에나. 학벌은 제가 내세울 것 없지만 그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지냈더니 지금 가게 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 전문대는 나오지. 박사과정 밟는 우리 아들이랑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네.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이버 대학이라도 다녀보도록 할게요.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그리고 사이버 대학은 좀... 일하는데도 그렇고 대학 안 나온 것도 그렇고 부모님이 많이 손을 놓으셨나 보네. 공부도 좋지만 다양한 경험 쌓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거지 막 저를 방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두연이랑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맞아야 할 텐데. 박사 옆에서 내조하려면 지적으로 말도 좀 통하고 그래야지. 난 걱정이 좀 되네. 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노력해야죠. 예, 두연아. 왜 엄마? 난 명선인가 하는 걔 별로다. 왜? 예, 넌 박사과정까지 밟는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내가 뭘?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여자가 술집이 뭐야, 술집이. 아, 너무 흉측스럽지 않니? 거기 막 이상하고 그런 곳 아닌데. 음식점 한다 그래도 지금 말릴 판인데 뭐 술집? 어휴, 속 시끄러워. 그렇게 별로야? 너 생각을 해봐. 걔가 막 남자 손님한테 술 갖다 주면서 눈웃음 치고 그런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뭐 일하는 거 직접 본 적은 없어서. 걔 생긴 것도 좀 야시시하고 옷차림도 거슬리더라. 완전 얼굴에 나 술집 여자입니다 하고 써붙여놨어. 에이, 소주 맥주도 아니고 전통주 팔면서 무슨 옷을 야시시하게 입고 그러겠어? 어머머머머, 얘 봐. 너가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나 몰라. 내가 뭘. 말이 좋아, 전통주지. 그거 소개해준다면서, 응? 더 남자 손님한테 찰싹 붙어서 부비적거리면서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 에이, 설마. 술은 다 똑같은 거야. 호프집에 전통주 갖다 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다 같은 술집이지. 아이, 그래도 걔 입으로도 얘기하잖아. 남자 손님이 많기는 하다고. 엄마 말 들으니까 또 괜히 찝찝해지네. 너 박사야, 박사? 너한테 급이 맞는 애를 만나야지. 어디서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응? 술 파는 애를 만나? 걔가 술만 판다고 하지만 술 취하면 뭐 더한 것도 팔지. 누가 어떻게 알아? 몰라. 엄마가 괜히 얘기 꺼내갖고는 심란스럽게. 아무튼 엄마는 걔 너무 별로야. 너랑 레벨이 안 맞아. 그냥 배운 거 없는 술집 여자로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말했어? 술집에는 안 된다고? 너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될 사람인데 그런 싸구려 틱 팍팍 나는 애를. 엄마 뒷목 잡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해. 엄마. 그래, 그 가게 갔다 왔어? 갔다 왔지. 빨리 얘기해봐. 이름이 박명선 맞지? 박명선이라고 그랬어. 실제로 보니까 키도 크고 몸매도 남자들이 좋아하긴 하겠더라. 일하면서 치마를 얼마나 짧은 걸 입고 일하는지 팬티 보이게 생겼더라니까. 내 말이 맞지? 아주 싼 티가 잘잘 난다니까. 가게는 꽤 평수가 있더라고. 그래봤자 지 가게도 아닌데 뭐. 그런데 엄마 말대로 술 소개해준다면서 손님 대상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긴 하더라고. 내 말이 맞지? 그럴 줄 알았어. 응? 딱 술집 여자야, 술집 여자. 내가 일부러 테스트해보려고 이것저것 귀찮게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친절은 하더라고. 얘 술집 여자가 자기 집 술 팔아주러 온 손님 문전박대하는 거 봤니? 우리 두연이가 아깝기는 하더라. 그러니까 공부하느라 세상에 저렇게 속 시꺼먼 동물들이 널리고 깔린 것도 모르고 그냥 헤헤거린다니까. 아유, 순진한 우리 아들이 어쩌다 그런 여자애한테 걸려갖고는. 우리가 나서서 적극 말려야겠네. 너도 두연이한테 걔 일하는데 몰래 가서 보니까 엄마 말이 맞더라고. 얘기 좀 해.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이나마 하나. 직접적으로 말 좀 할게. 내가 그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우리 두연이랑 언제 헤어질 거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두연이한테 너무 안 맞는 짝 같아서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드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 네? 굳이 설명해줘야 떨어지겠다고 하면 내가 얘기해줄게. 솔직히 내가 우리 두현이 성공시켜 보겠다고 박사 공부까지 시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어머님이 마음 많이 쓰셨겠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애야. 그런데 아가씨처럼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응? 히히거리면서 술 파는 여자한테 우리 아들 맡기고 싶겠어?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진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도 나중에 큰일 하려고 지금 잠깐 경험 쌓는 중이라고요. 그쪽이 큰일 해봤자 우리 박사들 뒷공문이나 쫓아가겠냐고. 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시켜서 그쪽 가게를 한번 가보라고 했거든. 저희 가게예요? 두현이 누나라고 말씀하신 분 없었는데요. 당연하지. 몰래 가서 보고 오라고 한 거니까. 아, 그런데 딸이 그러는데 특히 그렇게 남자 손님들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딴 말 할 것 없이 그런 것만 봐도 딱 각이 나오잖아? 오해세요. 저한테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손님이지 남자라고 해서 제가 뭐 더 잘해드리고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럼 내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게 다인 경우도 있어. 바로 이런 경우. 아가씨가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서 술집 벗어나 박사 와이프 노릇 좀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건 안 될 말씀이지. 저를 정말 그런 술집 여자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 천지 건전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 남자들한테 술을 팔고 그래. 그쪽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가씨 그런 일 하는 거 냅둔다고 그래서 난 더 경악했잖아.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저를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아가씨나 아가씨네 집이랑 우리랑 레벨이 달라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잘 알아들었겠지? 우리 두현이가 착해서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네.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두현 씨랑 잘 얘기해 볼게요. 얘기하고 하고 말 게 뭐 있어? 아무튼 그쪽도 분에 맞는 사람 잘 찾아서 잘 살아. 두현 씨, 어머님한테 또 연락 왔네. 자기가 잘 말할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님 마음이 아주 확고하신가 봐. 그러게. 그러게라니? 어머님 설득은 해본 거야? 해봤지. 그런데 잘 안 먹히네. 자기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난 그냥 포기하고 싶어. 뭐?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무슨 대답이 그렇게 간단해. 나도 엄마한테 맨날 헤어지라고 잔소리 들으니까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아. 지겨워. 내가 자기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본다고 말해줄 줄 알았어.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이런 건 힘들어. 그냥 그만 만나자. 어머님이 그냥 내가 술집 여자인 줄 알고 계셔서 더 헤어지라고 성화하신 거잖아. 그 오해는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야지. 넌 그 가게에서 매니저하고 그러는 게 되게
자부심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술 파는 건 맞잖아? 뭐? 사실이 그렇잖아. 무슨 사실이 그래? 자기까지 날 그런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만나면서도 좀 찝찝하긴 했어. 엄마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너가 거기서 술 말고 다른 것도 파는지 나는 알 길이 없잖아.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나도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엄마 말 듣고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만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계속 만나. 정말 배신감 느낀다 너. 솔직히 말해서 나 박사학위 다 따고 나면 여기저기 좋은 집에서 선짜리 엄청 들어올 거야. 학벌 좋고 교양 있는 여자가 줄을 설 텐데 지금 너랑 결혼하면 난 다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잖아? 뭐라고? 난 그냥 네가 성격 좋고 몸매도 나쁘지 않고 나 공부하는 거 좋다고 해주니까 결혼 마음 먹었었던 건데 엄마 말이 내가 너무 순진하고 단순한 거래. 너 이렇게까지 너네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였어? 뭐라고 욕해도 좋아. 난 그냥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기로 했어. 좋은 기회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놓치고 내가 후회한다고?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나도 나 레벨에 맞는 사람 만날 테니까 너도 그냥 너랑 비슷한 사람 만나. 레벨? 그깟 박사학위 좀 있다고 레벨 타령이라니. 대학도 안 나온 너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네. 그래도 너 만나면서 한동안은 진심으로 너 사랑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못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도 술 장사 잘 하고 잘 지내. 야, 너 이번 논문도 빠꾸라며? 미치겠다. 사람 피 말라 죽을 지경이야.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여러모로 이두연 피 말라 죽게 생겼네. 짜증나 죽겠다. 우리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럼 네 전 여친 일했던 그 술집으로 갈까? 미친? 거길 왜 가? 참, 지난번에 거기 갔었는데 남자 매니저가 새로 왔더라. 진짜? 박명선은 거기 그만두고 딴 데로 옮겼나? 딴 데 갈 게 뭐 있어. 원래대로 자기 아빠 회사에 들어간 거지. 걔네 아빠 회사? 거기가 어딘데? 야, 너 아직까지 몰랐어? 무슨 말이야? 이 새끼 진짜 몰랐나 보네? 명선이 누나 아빠 고은주류 사장이잖아. 뭐? 고은주류? 박명선이 그렇게 큰 회사 사장 딸이라고? 내가 걔한테 헤어지자 그럴 때까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네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미친놈. 난 당연히 네가 그렇게 집안 빵빵한 누나한테 차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 겁나 속쓰리하고 있는 줄 알았지. 어이없네. 결혼 얘기할 때까지 나한테 진짜 그런 말 입도 뻥긋 안 했는데. 넌 언제 알았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지. 내 고등학교 친구가 고은주류 영업팀에서 일하거든. 와, 이럴 수가.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 사장 딸, 아니지, 명선이 누나 회사에서 엄청 유명했대. 왜? 솔직히 사장 딸이면 회사에 그냥 아무 자리나 꿰차고 들어와서 꿀 빨면 되는데 굳이 현장 경험 해보겠다고 몇 년 동안 직영점 가서 매니저 일을 한 거래. 뭐? 그럼 그 매니저 했던 게 언더커버 뭐 이런 거였어? 고은주류가 소주랑 맥주로 유명하잖아. 그런데 몇 년 전에 전통주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반응 살펴본다고 전통주만 전문으로 파는 매장 소량으로 내고 거기서 명선이 누나가 자진해서 투입했던 거지. 할 말이 없다.
지금 그 전통주 사업부 들어가서 완전 잘 나간다더라. 사장 딸인데 워낙 바닥부터 열심히 해왔고 성실하니까 회사에서도 엄청 인정받는데 사장 딸이라고 갑질 이런 거 전혀 없이 직원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는 걸로 유명한가 봐. 내 친구도 협업하면서 만나봤는데 인성 진짜 좋다고 칭찬하더라. 박명선. 그런데 이 미친놈아, 넌 뭐가 잘났다고 그런 누나를 찬 거야? 누가 고은주류 사장 딸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 으이그, 안 봐도 비디오다. 있을 때 잘하지. 말도 꺼내지 마. 지금 열받으니까. 명선아. 누구? 이두현? 그새 내 연락처도 다 지운 거야? 굳이 남겨놓을 필요도 없잖아. 나 바쁜데 웬일이야? 그게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 하고. 갑자기 왜? 모진말하고 너 보내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나 많이 힘들었어. 내 의지대로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 네 엄마 의지가 곧 네 의지였지 뭐. 아니야. 마지막에 내가 말했었잖아. 난 너 진짜 사랑했다고. 너 혹시 나에 대해 뭐 들었니?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들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다시 만나자 하는 거네.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예전에 너네 엄마한테 진짜 많이 했던 말인데 아직도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때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날 싫어하셔서 나도 뭐 쓰레기 거는 거나 다름없었지 뭐. 지금은 오히려 너희 엄마한테 감사할 지경이야. 쓰레기라니. 술집 여자라고 날 쓰레기 취급한 건 너네기는 했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너네 집 얘기 안 했어? 너 같은 애 걸러내느라고. 예전에 만났던 애들도 나한테 관심 없다가 나중에 내가 어느 집 딸인 거 알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었거든. 그것 때문에 스토킹도 몇 번 당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우리 1년 넘게 만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 얘기까지 오갔었고. 만날 시간이 뭐 중요하니? 결국은 너도 이렇게 걸러졌잖아. 네가 진작에 얘기 안 해서 오해가 더 커진 거야. 너네 엄마가 아무리 날 술집 여자라고 욕해도 너만 날 잘 지켜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 나도 노력했어. 이제라고 너 술집 여자 아니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서 엄마한테 다 말할게. 웃기고 있네. 내가 널 좋아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 난 돈도 많고 경험해 본 것도 많았는데 다만 공부에 항상 미련이 있었거든. 난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너 자체가 좋았어. 박사과정 끝나면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회사 연구원으로 널 데려올 생각도 했었어. 고은주류 연구원이면 엄청 들어가기 힘든 곳이잖아. 들어오기 힘든 만큼 연봉이 업계 최고이기도 하지. 내 옆에서 공부만 착실히 잘하고 내 얘기만 좀 들어줬어도 너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을 텐데 그놈의 엄마 치맛바람에 못 이겨서는.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제발 명선아, 나 정말 잘할게. 너 박사 끝나면 정말 좋은 집안 교수들이 너 만나려고 줄을 설 거라며. 그쪽이랑 잘해봐. 너랑 레벨이 잘 맞는 사람이랑 말이야. 명선아,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저의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단순히 보이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전남친 집안이랑 헤어진 게 저한테는 천운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진가를 알아주는 정말 좋은 사람과 잘 만나고 있으니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 남친은
졸업 후 좋은 집안이라며 한 여자와 선을 보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진짜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술집 여자였는데 거짓말로 속이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 엄마의 절망스러웠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너 앞으로 다달이 나랑 지영이한테 100만 원씩 갖다 바치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100만 원씩이나 갖다 바치라니요? 저희 사정 빠듯한 거 뻔히 아시면서. 네 사정 빠듯한 거야 내가 알 바 아니잖니. 월세 낸다는 개념으로 따박따박 돈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다. 생각을 해봐라. 네 시애비가 찬우한테 가게 차릴 돈 주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줬잖니. 그것도 모자라서 네 시애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까지 살게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너도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파트야, 아버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거니까 저희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이만 식당 차리는 거 지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랑 어머님도 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받았다. 받긴 했다만 그래도 딸이라고 이 양반이 차별을 했지 않았냐? 그래봤자 몇백만 원 차이도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100만 원씩 다달이 바치라는 건 너무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항하는 거니? 내가 지금 돈 못 벌고 궁한 처지라고 무시한다 이거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요. 남편이랑 일단 이 문제 상의를 해볼게요. 찬우랑 상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너만 오케이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를 질질 끌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니? 이 시어미가 만만해 보여. 대답하라고 이거사.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문제며 용돈이며 왜 그러시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딸이랑 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할 거고 이제 새 집도 장만할 작정이다.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억울하더구나. 멀쩡한 아파트 놔두고 왜 우리가 집을 옮겨야 되는지 말이다. 그러면은 그 집을 처분하지 않으시면 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딸의 사업이 실패해서 대출 때문에 사는 게 간당간당한 지경인데 어떻게 집을 안 파니? 네 일 아니라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 거라.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무슨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렇게까지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버스 한 번 타고 나가려면 20분 넘게 걸어야 되고요. 주변 인프라도 없어서 장 보는 것부터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오시면 정말로 고생만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웃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좀 좁더라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결정을 했다니까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너 조만간 경 치르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좋은 대답 들려다오. 내가 네 시애미로서 이때까지 너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니? 남들은 결혼할 때 예단이다 뭐다 하면서 잔뜩 갖다 바치는데 대체 넌 준 게 뭐란 말이냐? 아버님이랑 그이가 혼수 적당히 하면 된다고 했고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어머님 결혼할 때는 반대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했니? 이 시험이 말하는 거 우습게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주 못 되쳐먹은 년 같으니. 대체 얼마나 이 시애미를 무시해야 말을 그 따위로 할 수가 있어? 진정하세요,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는 일단 해볼게요. 일단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고 이거사. 무조건 해. 저의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저희 집안의 골칫거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능력은 부족하고 일을 벌이기는 좋아하는 편인지라 아버님이 사업으로 일궈놓은 재산의 상당을 둘이서 많이 까먹고 말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와 시모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될성부른 싹인 남편에게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지만 않았더라도 재산의 대부분은 남편에게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화 외에도 저는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파트 주민 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스토킹하고 괴롭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래층에서 담배 뻑뻑 피우는 것도 제가 참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저 문 열고 나올 때마다 슬쩍슬쩍 곁눈질하거나 지켜보고 있지 않나 아주 소름 끼친다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셔야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집에 오는 사람이 내 영혼의 짝이라고 돌아가신 고모가 말씀해줬다고요. 고모가 신기가 있으신 분이라서 하는 말 이때까지 틀린 적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들이대서 맺어지는 사람이 제 천생연분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이미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사람들 창피하게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만 반성하실 뿐이고 자꾸 이러시면 저도 변호사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딱히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인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이 집 근처를 배회한 것뿐입니다. 고모가 이 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금전운도 좋아지고 애정운도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열정이 넘치고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가라앉혀줘야 된다고 말씀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미신들 먹이면서 사람 자꾸 피 말리게 할 생각이세요? 그리고 왜 아래층에서 담배를 자꾸 피시는 건데요? 제가 사는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여기 그면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담배 연기 냄새가 자꾸 올라와서 두통 생기고 사람 미칠 것 같다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사람 미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고 경찰분들도 문제될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 이렇게 핍박하시는 부인이 더 문제 아닐까요? 앞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으실 거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해주시죠. 그러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사람 진짜 미치게 하네. 이봐요. 적당히 하라고. 저는 원래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이 이사를 가시면 모를까 저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야만 인연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한번 데이트하시고 지난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 시간?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친해지자는 얘기죠.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십니까? 귀엽게 시리. 흐흐. 아랫집에 사는 남자는 악성 스토커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저뿐만 아니라 이 집에 이사 왔던 다른 여자들 역시도 아랫집 남자로 인해 시달린 전례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몰랐던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권유로 집에 살긴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이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함께 고충을 겪고 있는 남편뿐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또 헛소리 했다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인간 요절을 내든지 해야지. 그러지 마, 여보. 저번에도 경찰서 가고 난리 났었잖아. 괜히 당신 주먹질하면 당신만 깽값 물어줘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참자, 응?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이거 뭐 마음 같아서는 요절을 내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나라 법 왜 이따위냐? 도를 점점 넘고 심해지면 신고도 할 수 있다잖아. 일단 좀 더 참아보자. 당신이나 나나 식당 일하면서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어? 게다가 엄마랑 동생은 철없이 다달이 100만 원씩 갖다 바치라질 않나? 왜 주변에는 미친 사람들 뿐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이럴 때 아버님이라도 멀쩡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님 한번 쓰러지신 이후로는 눈치도 안 보고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더라. 아가씨도 이제는 시어머니 말에 동참해서 같이 기세등등해서 난리더라고. 얼마 전에 아빠 보러 갔는데 기력이 많이 쇠해 있으시더라. 조만간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네. 요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어떡하면 좋아. 유언장도 조만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고 보니 유언장안이 떠오르는 게 있네. 왜? 아버님이 저번에 하신 얘기 중에 재산 얘기하셨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재산 조금 떼어준다고 하셨던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당신이랑 나한테 더 많이 주신다고도 했고. 그랬었지. 나도 기억나. 그러면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이 집을 주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 집을 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이 집 우리 명의로 있는 집 아니잖아. 게다가 안 좋은 소문 나서 처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저번에도 누군가 한번 보러 왔다가 소문 들었는지 기겁해서 도망갔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이 집 물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랑 동생이 이걸 받아들일까? 조금만 알아봐도 받아들이지 않을 얘기일 텐데.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고 한번 욕심이 생기면 주위의 것들이 안 들어오는 법이라잖아. 어머님 예전에도 비싼 거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루아 커피 퍼먹다가 밤새도록 못 자고 불면증으로 한동안 고생하신 거 기억나지? 불면증 생겼으면 안 먹을 법한데도 루아 커피 비싸다고 마구마구 드셨잖아. 아버님이 재산 준다는 거 거의 포기하고 계시다가 이제라도 챙겨준다고 하면 좋겠구나 하고 받으실 것 같아. 하긴 엄마가 좀 그런 사람이긴 해. 아빠 돌아가시면 노골적으로 재산 떼달라고 할 것 같은데 처분하기도 힘든 집 엄마랑 동생한테 주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다. 아니, 아주 절묘한 아이디어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나쁜 행동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이 솔직히 당신이랑 나한테 잘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버님이 떼어주실 재산이라면 이 집이 좋을 것 같아서. 맞아. 당신 정말 말 잘했다. 솔직히 엄마, 자기 딸만 귀하지 나는 완전 찬밥 신세였다니까? 아빠가 엄마랑 재혼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걸 엄마랑은 못 느껴봤어. 동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술 마시고 들어왔던 날 나한테 취중진담으로 말하더라. 나 같은 거는 아빠가 가진 돈 아니었으면 자식 취급도 안 했을 거래. 볼 때마다 이 집안 돈 까먹는 모습에 얄미워 죽겠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할 수가 있겠냐고. 알지. 당신이 수백 번도 더 했던 얘기잖아.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더라. 엄마가 만약에 이 집에 오면 그 스토커 같은 놈이랑 한바탕 하려나? 둘이 붙여놓으면 웃기기는 하겠네. 어쩌면 엄마 좋다고 쫓아다니려나? 아마도 아가씨 좋다고 쫓아다닐 것 같은데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지. 정말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병 최대한 신경 쓰자. 아빠도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심력 끼치지 말자. 괜히 엄마랑 동생 얘기로 스트레스 줬다가 아빠 건강 더 악화될까봐 겁난다. 아버님 건강도 안 좋은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유산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아버님 쪼아대고 있잖아.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버님이 그런다고 더 챙겨주실 것도 아닌데 말이지.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똑똑한 분이시잖아. 갈 마당까지도 본인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면 더 안 챙겨줄 거야. 아버님이 건강 악화로 인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무렵 유산 배분의 문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일같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마다 100만 원을 바치라면서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는 것 역시도 유산 분배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더욱 많은 재산을 뜯어내기 위한 속셈인 것이 훤히 보였는데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저와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시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내려는 속셈이 아주 괘씸했죠.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은데 그거를 녹음기까지 켜가면서 옆에서 유산 얘기하라고 하시고 대체 언제쯤 정신 차리실 건데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따지고 보면 그이가 흐리멍덩하게 일을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거잖니. 너희 식당 영업 잘 되고 있고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이 시어미가 우습게 보이나 보구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받은 게 있으면은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이지 않니? 덕을 쌓아야 그 사람 운이 트이는 법이라고. 어머님도 덕을 좀 쌓아보세요. 아버님 건강 악화돼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돈돈거리면서 사람 힘들게 하지만 마시고요. 돈돈거리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거는 너 아니냐? 그리고 아들이라는 놈은 이 엄마 용돈도 안 주고 있고 부부가 아주 쌍으로 이 시애미를 우습게 하는데 내가 계산 안 하게 생겼니? 니들이 먼저 계산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이러는 거 아니냐? 저랑 남편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 무슨 방법을 쓸 건데? 번 돈으로 변호사라도 고용하게? 정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머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버님 꾀어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서 저랑 남편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 가시는 때까지라도 저희가 다툼 없이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중 좀 하시라고요. 인연이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디 자중을 하라 마라. 감히 요구를 하고 있어. 나는 네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네 시어미란 말이다. 시어머니면은 시어머니답게 행동을 해주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원. 너 내가 작정하고 행동에 나서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두고 보거라. 내가 조만간 그거 꼭 알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엄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더욱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스토커였습니다. 스토커 남자는 담배를 계속 피워대며 위층에 사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스토커 행각의 수위 또한 나날이 높여만 갔죠.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전력으로 질주해 와서 절 기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앞까지 와서는 숨이 차다는 듯 헥헥거리면서 먼저 올라가라고 씩 웃었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겁을 했고 저를 갖고 논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스토커 남자를 찾아가 이 일을 따졌습니다. 이봐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CCTV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까지 뛰어와서 집사람 위협했더만. 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저는 부인분한테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한 거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자리에 멈춘 것뿐이고요.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문제 있나요? 문제 있죠. 저 보면서 씩 웃으셨잖아요.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저 가지고 노신 거 기뻐하셨잖아요. 의미심장하게 웃은 게 아니라 제 웃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저는 부인분 먼저 올라가게 해드렸고 많이 놀라신 것 같길래 씩 웃었던 것뿐이고요. 윗집, 아랫집 사는 사이에 그 정도 표정도 못 짓습니까? 우리나라는 표정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콩밥 먹기 싫으면 조용히 살아. 내 아내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이 미친놈아. 남편분 입이 많이 거치시네.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사실 정신질환이 있거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협박했죠? 아니,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죠.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험한 말 하지 말고 주의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네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 너는 인생 패배자일 뿐이야.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즐기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남편분 그래도 운 좋은 줄 아십시오. 제 이상형이었으면 부인분이 저한테 넘어올 때까지 제가 들이댔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골키퍼 있어도 공 차는 놈이고 저돌적인 놈이라서요. 그나마 이상형이 아니니까 데이트 정도만 하자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미친놈. 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일로 와봐. 맞짱 한번 뜨자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여보 그만해. 결국 아랫집 남자의 능글맞음에 폭발한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고 폭력 사태로까지 번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상의를 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의식이 멀쩡할 때 약속을 받아 재산의 상당은 저희가 물려받고 아파트는 어머니와 시누이가 물려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었죠. 아버님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그 두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집중하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아버님, 저는 짐을 싸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둘러보면서 장도 보고 필요한 물품을 갖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믿기 어려운 사진이 하나 도착해 있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진 보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문 열고 들어가 있네요.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대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다.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당장 방 빼거라. 아니, 짐까지 한가득 두셨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 얘기 듣자 하니까 어디 이사 간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이 집 내가 듣자 하니 유언장에 나랑 우리 딸 몫으로 남겨뒀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도 아들이 양심이 있었던지 이거를 똑바로 얘기를 하긴 하더구나. 남편이 얘기를 전했구나. 그래서 짐까지 들여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같이 듣지 않으셨나요? 짐 옮기기까지 시간 좀 걸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던 거. 오늘부터 나는 여기 살 거야. 우리 딸이랑 같이 여기 눌러붙을 거라고. 꼬우면 네가 나가서 살거라. 나는 절대 여기서 안 나갈 거다. 에휴,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대환영이죠. 대신 절대로 후회하지나 마세요. 뭐? 후회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 이 시어미가 언제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거 봤어? 봤죠. 아버님한테서 돈 받아서 주식 투자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걔 모임 참여했다가 개주한테 사기당할 때도 그랬고, 화장품 사업한답시고 판 버렸다가 다 날려먹었을 때도 그랬었던 거 기억나네요. 주변 분들한테 사기당하고 면목 없어진 적 한두 번 아니시지 않나요? 닥쳐 닥치거라. 이게 어디 시어머니 잘못을 꼬치꼬치 하나하나 짚고 있어? 에이 망할년 같으니. 닥치고 돈이나 더 내놔. 유산 대부분 받은 거 돌려준다고 하기 전에는 너네 당장 살 집이 있고 뭐고 간에 여기 무조건 눌러붙어 있을 거니까. 아버님이 재산 분배한 거 들으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집 받고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협박하시는 내용 언급해봤자 아무런 타격도 없으니까요. 네가 지금 당장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여기 곧 역도 생길 거고 인프라도 잘 갖춰질 거다. 내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전망이 밝은 아파트더구나. 그렇겠죠. 어찌됐든 파이팅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살기 싫은 아파트를 물려준 저와 남편은 골칫거리 스토커 남자를 떨쳐내게 되어 하루하루가 행복한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초췌한 기색으로 집에 방문을 해왔습니다. 얘, 이 집 대체 뭐니? 무슨 일이야, 엄마? 갑자기 나랑 집사람한테 찾아오고. 집에서 담배 냄새가 계속 나고 아주 너구리 소굴이 따로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딸 지영이 말이다. 왜 나이 많고 수염 텁수룩한 미친놈이 우리 딸이 이상형이라면서 하루 종일 스토커질을 하고 있잖니. 경찰에 신고해도 답이 없다고 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잖아. 내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희 설마 이거 알고 일부러 집 넘기게끔 수 쓴 거 아니냐?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요. 어머님이 욕심 때문에 그 집에 눌러 산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안 그랬단 얘기니? 내가 소문 다 들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 소문을 들으셨구나.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 이미 그 집 물려받으셨고 저희는 어머님 응원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는 집 별로 좋은 집은 아니라고요. 설마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유산 문제로 또 어떻게 다퉈볼 생각이신 건 아니시죠? 이 요망한 년, 이럴 줄 알고 집을 넘긴 거였어. 이 불려시 같은 년 같으니라고. 엄마, 말도 안 되는 욕심 부리다가 자폭한 건 엄마야. 그치? 처분할 때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잘 견뎌봐. 제대로만 풀리면 엄마 말대로 역세권 형성되고 인프라 잘 갖춰져서 집값 뛸 수도 있잖아. 그때 집 팔고 훌훌 털어버리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정지영이가 걱정되면 바로 나오고. 지영이가 지금 밑에 있는 미친놈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다. 너는 오빠라는 게 어떻게 동생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니?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엄마는 어떻게 아들은 신경 안 쓰고 딸만 그렇게 챙길 수가 있어?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서 동생 챙기는 모습 보고 싶으면 엄마나 먼저 엄마 노릇하셔. 맞아요, 어머님. 그 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이게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 업보라고요. 이런 미친 것들이 안 되겠다. 너희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집으로 짐 다시 옮기고 나랑 지영이가 이 집에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아이고,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전에야 차라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이었으니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뿐이죠. 이 시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니?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신경 쓸 시간에 본인 딸을 더 돌봐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스토커 집요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망할 것들. 지옥 갈 것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달래주기에는 그동안 저희에게 한 폐악질이 너무 심한 사람이었죠. 결국 시모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스토커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아가씨는 실제로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본인의 욕심 때문에 제값을 받으려고만 하니 집이 빨리 나갈 일도 없었죠. 이 모든 것이 본인들의 업보이니 불쌍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딸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려버린 시모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